진짜 막 악플을 엄청 받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니슈 팔로마 이걸 한번 할까. 이야 재민자. 저희끼리 채널 한 군데로 옮길까 봐요. 이거 아니 나쁘지 괜찮아요. 않네. 네. 나쁘지 않네. 안녕하세요. 저는 SBS 피겨스케이팅 해설위원 이호정입니다. KBS 스노보드 해설위원으로 인사드렸던 배우 박재민입니다. MBC에서 이번 베이징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중계를 맡았던 아나운서 허일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자, 되나요? 그러면 네, 허정희 의원부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자랑스러웠던 나의 베스트 애드립은? 애드립. 이거 누구부터 가야 될까요? 이거는 애드립의 대명사부터 등배 애드립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노보드에서 회전수를 셀 수 있게 됐다. 스노보드 커뮤니티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막 악플을 엄청 받았어요. 국제 심판이라면서 누가 등배라고 세냐고. 국제 심판은 방법이 따로 있어요. 발로 세거든요. 네, 오른발이 먼저 갔으면 오른발로 왔는지 왼발로 왔는지 그런 걸로 보는데 방송을 보고 있는 100명 중에 99명 국제 심판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등배로 갔었죠. 많은 분들이 이거 보면서 나도 세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아, 됐기 네. 때문에. 그러면 혹시 가장 기억 남는 애드립은 좀 있으세요? 저는 황대현 선수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네네. 실격을 당하고 제가 그 경기의 마지막 멘트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이 금메달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의아해할 것 같다 이렇게 클로징 멘트를 했었는데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다른 회사 해설위원 한 분은 아 이걸 중국어로 심판이 밥은 먹고 다니냐 니슈 팔로마 이걸 한번 할까. 일단 네.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을 아니 뭐 준수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를 이제 네. 뭐 심판이 식사를 좀 하시면서 네. 심판을 마시면 좋겠다. 밥은 먹고 다니십시오. 네, 그래서 니슈 팔로마를 한번 할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방 A지국이잖아요. 같은 마음이었죠, 네. 저도. 뭐. 호정 의원님은 사실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이슈였던 그 도핑을 했던 발레바. 발레바 선수 들어가기 직전에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아 그게- 그러면 이게 다른 해설위원들하고도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출연료가 좀 줄었어요? 아니, 4분 정도 이렇게 줄여서 안 했어요? 4분은 빼야지. 그렇네. 다른 이제 방송위원들이 그렇게 하는지 끝나고 알았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만큼 항의의 표시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친구의 애들이 그렇죠. 와. 올림픽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보는 팁이나 혹은 어떤 시각으로 보면은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까? 올림픽을 보실 때 절반 정도의 애국심과 절반 정도의 스포츠 팬의 마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서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앉아 있으면 사실 사람들이 계속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슬슬 긴장감도 풀리고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데 서서 그냥 비슷한 자세로 그냥 이게 보다 보면은 야 저런데 안 넘어지는구나. 스케이트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야 재민자. 그냥 서서 해봐야 돼요. 좋다. 그러니까 좋다. 이게 관람도 능동적, 적극적 관람을 저는 추천합니다. 4년 후 기대가 되는 선수나 주목할 종목의 경기가 있을까요? 4년 후에는 스노보드 종목에 이채훈 선수 선수인데 하프파이프 종목의 몇몇 선수가 이제 출전을 못하면서 예비 명단에 있다가 이제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갑자기 명단에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네, 사실 한 기술을 실패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파이널에 못 올라갔지만은 그 중간 과정까지는 정말 세계 10위권 내의 연기를 보였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인데 이채훈 선수의 4년 뒤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지가 됩니다. 여기 밑에 이채훈의 댓글이 달리면서 4년 전 바자 영상 보러 왔어요 라고 남길 겁니다. 저는 피겨스케이팅에서는 차준환 선수. 그렇지. 네, 평창 그 동계올림픽에서는 15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5위를 했거든요. 저는 탑10만 들어도 이거 진짜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점프를 정말 크게 넘어졌어요. 근데도 그걸 극복해서 뒤에 이렇게 한 거 보고 진짜 이 친구는 정신력이 보통이 아니다. 충분히 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정도구나.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준환 선수가 기대됩니다. 첫 점프에서 크게 넘어지면은 무슨 네. 생각 들어요? 그 정도에 넘어지면 장기가 울려요. 위랑 간의 위치가 막 울려요. 느껴지고 여기 간이구나 이렇게 막 떨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첫 점프 망치면 거의 포기한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점프 뛰려다가 그냥 내려오고 이런 선수들도 많은데 네, 야, 네. 진짜 대단하네. 진짜 장기 울려봤어요? 제가 울려봤어요. 잘못 넘어지면 귀도 안 들려요. 아 진짜로? 네, 막 이렇게 뇌진탕처럼. 스노우보드는 안 아프다면서요? 방송 중에 애드립으로
너무 크게 넘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아프지 않습니다. 저 떨어지는 낙하의 에너지가 이 경사면에서 이게 미끄러지면서 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프진 않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은 거지 엄청 아파요. 그렇죠. 생각보다. 근데 또 시청자들한테 저 되게 아픕니다. 저 다음에 못 뛸 거예요. 막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안 아프다고 했는데 사실 선수들은 엄청 아플 거예요. 그렇죠. 2024 프랑스 파리올림픽 혹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해설위원으로 다시 뽑히기 위해 어필을 한다면 저는 퇴사를 하지 않으면 되고요. 저는 이제 파리올림픽 하계 종목에는 이제 제가 해설 가능한 게 이제 농구랑 브레이킹이라고 이제 비보이 비걸. 또 여기 또 춤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또. 근데 이제 농구는 제가 한국 3대3 농구연맹이라는 곳에 이제 이사를 하고 있고, 브레이킹은 제가 또 국제 심판이에요. 네, 또 연맹 이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십잡스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꼭 여러분들을 해설위원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원래 그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는 꼭 본인이 KBS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뭐 어디든. KBS 관계자분들은 혹시나 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 나눌 마지막 질문으로. 네. 어떤 게 나올지. 해설위원 또는 캐스터로서 필요한 자질이 궁금합니다. 요즘은 이제 스포츠 전문 채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스포츠 캐스터를 이제 꿈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좋아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캐스터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말을 할까? 관심 있고 제일 잘 아는 종목을 보실 때 나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를 소리를 끄고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개인 종목은 선수 생활을 좀 해보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수 생활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 페이지에 가면은 선수 등록을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제가 오늘 가가지고 피겨스케이트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없고 정말 스케이트를 못하도 저한테 출전의 기회가 주어져요. 부끄럽고 쑥스러운 건 저의 몫이지만은 보는 분들이 너무 부끄러워. 보는 분은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고 내 평생에 저런 경기를 다 보고 있네 그냥. 보는 분들이 부끄러운가 봐. 그 종목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은 해설위원을 하려면 그쵸. 선수를 하셔가지고 국가대표에 근접하셔야 돼요.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랑으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해설위원급들은 저희가 방송사에서 모실 때 실력과 그 커리어까지 다 보기 때문에 사랑은 정말 뭐 가장 처음이자 가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안 뽑혀서 제 마지막 질문 이걸로 가름을 하면 어떨까? 좋아요. 두 분은 베이징을 가셨지만 전 여의도로 갔어요. 그렇지. 저는 현장을 못 갔거든요. 실내 종목과 실외 종목의 차이인데 실내 종목은 현장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현장을 가요. 실외 종목은 어차피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평창 때도 한 번도 현장을 못 갔어요. 스키장 가면 어째 선수가 보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튜디오 내에 건물 내에서 그 어두컴컴한 데서 중계를 하고 왔거든요. 지민 씨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질문이 네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네. 엄청 비싸요. 현장 중계석을 사는 게 엄청 비싸요. 아니요. 모든 종목이요. 현장 경기장에 있는 중계석이 공짜가 아니에요. 다 IOC에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엄청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거. 최소 몇 천만 원 단위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되게 화제됐던 게 K랑 M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배성재 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린다. 엄청 화제됐거든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예전에 붙어 있을 때 네. 저도 소리 들어간다고 제가 다른 쪽 기술 파트에서 되게 싫어하셨어가지고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해설했을 당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각 나라 해설위원들끼리도 신경전이 있나요? 일단 그 외신들 되게 궁금해 하시니까 네네, 저 궁금해요. 그 남자 1000m에 이상한 좀 판정이 나오고 나서 외신 기자들이랑 짧은 영어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진짜 좀 다들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였고 네덜란드 기자들도 이제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네덜란드 언론에서 바라보는 지금 현재 쇼트트랙 경기 문제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그쪽은 또 스샷 슈팅 선수가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만큼 잘하니까 한국 언론에서 보는 스샷 슈팅은 어떠냐,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도 기사를 얻어가고 저희도 이제 중계 방송할 때 제가 어제 경기에 대해서
네덜란드 기자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들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게 해외 언론들도 같은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게 CNN에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고 거기 계시는 그 러시아 관계자분들이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째려봤구나. 제약? 네. 제약?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좀 불편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3사가 좀 같이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는 현장에는 안 갔지만 뭐 현장 아니 얘기만 간 것처럼- 들어보면 저보다 더 오래 있다는 네, 사람 같은데. 아 현장 되게 힘들었어요. 물도 네. 안 맞고. 네. 네. 3사가 좀 오랜만에 좀 똘똘 뭉쳤던. 아. 네, 저는 여의도에서 과자같이 유명한 세계적인 사실 패션지 그럼요. 그래서 인터뷰가 와서 되게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다음번에는 화보 한번 불러주시면 오랜만에 좋은 옷 한번 입어보자. 어차피 내 옷도 아니지만 빌려 입고 벗어놓고 가지만 여러모로 너무 재밌었고 우리 재민 씨도 너무 진짜 너무 반가웠고 우리 호정 위원도 또 이렇게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하퍼스바자 또 지금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계속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